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게 하메네이의 차남을 뽑았더라. 그럼 장남은 어디 가고 차남이 됐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뒤늦게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초치기로 좀 배워봐야 또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구기현 교수님 모시고 이란 이야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일단 오늘 궁금한 게 이란의 차남 이 최고 지도자가 됐다는데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됐다. 최고 지도자가 최고로 높은 사람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이 PPT를 예. 제가 좀 마련을 했고 예. 사실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제 그 사진인데요. 예. 이란의 경우는 이런 포스터 프로파간다 포스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벽화를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1997년에 처음으로 이제 예. 학부 때 이란을 그때는 여행을 갔었고 예. 계속 이제 2002년 때는 석사 생활 이제 석사 조사를 위해서 한 6개월 살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그 유명한 녹색 운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첫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예.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1년 동안 박사 논문을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모든 벽화에 이런 뭐 호메이니 사진이 뭐 그 모습이랄지 아니면 뭐 꾸드스라고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뭐 그런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벽화로 많이 그리거든요. 예.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제 AI 시대니까 제 생각에 제일 오른쪽 사진은 아버지 하메네이와 그 아들의 제가 좀 본토 발음을 한다 모스타버 하메네이가 같이 이렇게 있는 미리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합성. 네, 그래서 근데 또 흥미롭게도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라이시 대통령 혹시 헬기 사건으로 떨어져서 예. 네, 목숨을 잃은 그 이란 대통령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시 대통령의 제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라이시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아버지와 이제 지금 모사버 3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그 광경을 이렇게 두 장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고요. 이란 국기를 넘겨주는 거고 저 네, 중간에 있는 맞습니다. 사진은 네, 뭐 이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방금 이제 대통령과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보다 훨씬 그 권위와 모든 어떤 파워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그 최고 지도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관할을 하고 있어요. 법이 올라오면 최고 지도자를 거쳐야 법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선출되는 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 예. 대통령은 저기에 있죠. 밑에 네. 한참 밑에 네, 있는 것 그리고 같은데. 혹시 그 이번 전쟁 사건을 막 들으셨을 때 뉴스를 들으셨을 때 예.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 발언을 언제 들으셨어요?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일주일 돼서야 예. 뭐 반대한다 이랬다가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그 발언이 이렇게 무색하게 음. 이제 주위 무시당했었는데 중동 국가들한테 미안해. 그랬다가 그냥 군부에서 그렇죠. 바로 그냥 네, 웃기는 소리 네. 하지 마. 네. 그렇게 됐죠. 이 최고 지도자를 보면 그 밑에 이제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제 뽑긴 하지만 사실 이 밑에 사법부 수장이자 정규군 사령관이자 그 밑에 혁명 수비대 사령관, 법집행 수장, 그리고 국회, 국무회의, 대통령 이런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 종교적인 감독 기구가 있고 밑에는 이제 공화체제 기구가 있는데 이 모든 기구들을 다 수장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이 사람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신과 인간계 그 중간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란에서는 이란에서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최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다는 거죠. 입법도 하고 사업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 해임권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이란 정치 제도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
통치론이란 게 있습니다. 예. 법학자 통치론. 예, 벨라야테 파키라고 하면서 예. 그 최고의 정치 종교 권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슬람 법학자 파키에게 소속되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통치 법학자라는 원리입니다. 진짜 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로를 하는 사람이 로요. 종교 로요. 종교로. 예. 종교로. 네, 이슬람 법학자에게 귀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언자와 이맘 부제시 이 법학자가 이 이슬람 세계 시아 um마를 이끌 의무를 가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요. 박자. 네, 예. 이게 이런 이슬람 법학자 통치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부터 이 이맘 호메이니가 1970년대 이제 이론화를 하면서 예.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헌법에 최초 이제 제도화를 하게 되면서 이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이 이제 생겨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뭔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습으로 되는 그런 악행의 그 공화정을 이제 민주공화국을 세운 것인데 특이하게 이란의 국호가 그냥 이란 공화국이 아니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슬람의 종교가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하다고 정도가 표현할 수 아니에요? 없이 훨씬 아주 근본이라고 할까요? 뿌리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최고 지도자라는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헷갈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최고 지도자가 이 밑에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종교계 그리고 정치 군 모든 사법권을 통치하고 있는 뭐랄까 무소불위의? 최고의 이제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저 밑에 굳이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은 왜 나눠요? 굳이? 그래도 그냥 최고 국가 지도자.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고요. 제일 처음에 이란이 혁명했을 때는 저런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야, 아닙니다. 근데 원래도 처음부터 원래 그랬었습니다. 처음부터 혁명하기 전에 헌법도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고. 호메이니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예. 그다음에 하메네이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모스타버로 이어지는 이 어.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 직접적인 투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지만 사실 이제 최고 지도자는 그때 이제 아까 2009년 그 녹색운동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 아흐마디 네자드라고 좀 이번에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았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그전 이제 대통령의 어떤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시위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최고 지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해임권뿐만 아니라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투표로 아흐마디 네자드가 뽑혔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진짜 도장을 찍어야만 아무리 직접 선거로 선정이 되더라도 대통령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최고 지도자는 정말 킹 오브 더 킹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시스템이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는 게 대단한 의미가 없네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약하고 대통령 넌 하지 마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안에서 직접 선거로 이렇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아니 저게 뭐야? 저게 저럴 거면 왜 뽑아라고 약간 조금 표현이야 좀 이상하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중동에서는 저희도 그래도 저런 체제를 만들고 받아들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란에서도. 그리고 최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슬람법을 중심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싶은데 표현하자면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차별하고 하고 싶으니까 대통령은 그냥 국민들이 뽑는 식으로 해서 다른 왕정과는 차별화시키되 그래도 대통령은 밑에다 놓고 우리가 다스리면 그냥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것 이란 같아요.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체제 자체가 사실은 기존에는 거의 아예 없었던
이슬람 공화국. 네. 어. 이란 이슬람 공화국 뭐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네. 기억 못하겠지만 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네. 기억 못하겠지만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 정치 체제의 출현은 그때 당시에 세계만 뭐 미국이랑 유럽과 서구만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도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다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이슬람 그냥 왕정이지. 이슬람 왕정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믿는 뭐 예를 들면 네. 터키처럼 대부분이 뭐 무슬림 뭐 90%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어. 그 대통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갑자기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이란을 이해하기 힘든 분들은 사실은 왜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왔는지에 그렇지.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또 너무 이제 그 종교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란의 입장에서 이제 이맘 호메이니가 내세운 이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티어리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어떤 최고 지도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가 법학자라는 뜻은 이름이 법학자지만 사실은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이슬람법, 이슬람법. 이슬람법에 정통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좀 선회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공화국을 할 거야, 왕정 아니라.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은 구분돼 있고 나머지는 다 서구 민주주의랑 똑같아. 그런데 우리의 이념은 이슬람법에 맞춰서 이슬람법을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고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우리의 이상이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입법, 사법, 행정과 국가 시스템이 하나하나가 다 이슬람법에 맞는지는 체크는 해야 돼. 처음에 그 정도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맞는지 안 맞으면 맞게 해야 돼 그건. 그거는 대통령이건 국회의장이건 그 누구도 그거는 예외가 없어. 그러니 일일이 검사하는 그 법학자가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가피하네 좀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요걸 이런 조금 건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호메이니 그러니까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 이런 예,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아파에는 그 12대 이맘파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2대 이맘이 지금 어딘가 숨어 있다. 어느 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맘이 뭐야? 이맘. 예언자가. 예언자. 아. 그래서 예언자가 이맘이에요? 그때까지는 음. 가장 자격이 있는 이슬람 법학자가 정치적인 통치권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제1대 최고 지도자인 이맘 호메이니의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 예언자가 와서 나라를 통치할 건데.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대리를 하고 있을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최고 지도자의 그 권위와 어떤 파워는 신과 인간계, 그 정도예요. 하나님, 네, 신과 인간계 그 사이에 있다고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이슬람 법학자의 어떤 종교적 권위에서 나오는 어떤 신정적 정당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 투표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면서 의회 선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적 민주적 정당성인데 아까 그 안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이 둘이 법안에는 헌법에는 공존하지만 확실하게 위계는 신정적인 그런 힘, 어떤 그 종교적인 정당성이 훨씬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번에도 궁금한 게 이란은 저런 체제인 건 알겠는데 네. 그럼 그 이번에 종교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뽑아야 돼. 새로 뽑아야 되나 새로 보지. 뽑았는데 이번에 뽑아야죠. 또 새로 뽑아야 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그 뽑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뽑는 게 에브리싱이잖아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뚝딱뚝딱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던데요. 무슨 선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슬람 법학자 이제들이 네. 88명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 네. 88명. 네, 종교 지도자 이제 이슬람 법학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법학자 88명으로 이제 구성이 네.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뭐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임기가 8년이고 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표현이 비유하기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콘클라베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치열한 그런 검증과 이제 후보자를 두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투표는 해요. 네. 내부에서. 그 안에서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서거한 지 뭐 폭사한 지 일주일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예. 이 안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좀 여유가 있게 뭐 그 충분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애도도 하고 애도 기간도 갖고 충분히 이런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 전문가 회의가 이제 발표한 여기 말씀드렸던 이슬람 공화국 전문가 회의의 성명의 이제 전문을 이제 보니까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 전문가 회의는 다수의 의견으로 이 그 우리 모스타버를 모스타버.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과정을 쭉 뽑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성명서에 얘기를 했냐면 보통 같았으면 훨씬 더 기간이 걸렸을 텐데 지금 막 순교하는 폭격으로 인해서 뭐 다수의 직원과 경호팀들이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적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도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의원들이 막 직결을 해서 뭐 필요한 조율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명을 쭉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지도자 기존에 있었던 두 지도자의 유업을 기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정밀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샤리아법적 의무와 전능하신 신 앞에서 임한다는 신앙에 따라서 존경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뭐 어떤 분들은 방송에 나와서 뭐 전원 일치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뭐 그게 뭐 비슷한 얘기지만 하메네이 이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이제 선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전문가 회의에서 빨리 이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가장 두려운 지점이었거든요. 뭐가요? 이 최고 지도자의 부재가 공백이. 왜냐하면 최고 지도 이 전쟁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란 내부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 뭐 너무너무 신실한 보수적인 무슬림들도 있고 한 30%, 30-40%. 그래서 뭐 60에서 70%는 좀 개혁적인 세력들, 뭔가 이런 이슬람 공화국으로 더 이상은 우리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이 미국이랑 이렇게 척을 지면서 이렇게 막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47년 동안 이런 그 성직자들 중심으로 한 부패 그리고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그 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부패가 이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계속 기다린 거죠. 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서거를 하면 진짜 그때는 뭔가 안에서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뭔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전쟁 전에도 근데 이번에 막 이제 거의 뭐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 시스템을 진짜 목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제 화력으로 이제 전쟁을 지금 오늘도 막 이란에서는 막 그 뭐 원유 뭐 저장고가 터져가지고 뭐 거의 검은 아침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이 존재하는 이슬람 공화국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스타파 하메네이를 빠른 시일 내에
선출을 선출한 하고 거? 자리에 앉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란에서는 이런 이제 그 벽화처럼 보이는 이런 선전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신문에 바로 이제 우리 이란의 이제 위대한 이제 하메네이가 서거를 했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의 이란 국민들 모두의 도시만 적 이라고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외세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예. 어떤 순간에도 순간보다도 더 빠르게 이런 이제 정권을 이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처럼 그 뽑는 그 전문 위원들은 그 사람들은 좀 민주적으로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른 말은 그냥 뭐 그렇진 그러면 않지만 또 이 사람들이 선출되는 선출인이긴 하지만 또 요 그룹에 또 들어가기에도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예. 그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 회의의 다른 원로들이 봤을 때 이 어. 사람은 너무 이제 개박적이다, 개혁적이다라고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 선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런 찍어내는 사람만 것이죠.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뭔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같은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를 견제하기보다는 사실상 추인하는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뽑는다고는 하지만 네. 이론상으로는 최고 지도자를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욱더 그들이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 혁명수비대 이야기를 네, 해야 네. 될 텐데요. 네. 이 혁명수비대가 원하는 이번에 뽑힐 때는 어.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독특하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막 전화를 돌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전화를 돌려? 전문가 회의의 네. 이 구성원들에게 이게 이슬람 법학- 혁명수비대의 뜻이 네, 전문가 회의에 전해졌고. 네 모스타버를 뽑아야 한다. 그럼 모스타버 말고 다른 후보도 있었나 봐요? 있었죠. 있었는데 어. 그 아까 그 라이시 대통령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가 가장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바로 라이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사고로 죽은 어. 라이시 대통령이 예.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대통령이었죠. 후계자였는데. 다음에 네, 얘를 후계자였는데. 최고 지도자로 네. 끌어올려야지. 네, 그런데 뭐 그게 사고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고로 이제 죽게 돼서 예. 사실 그때부터 이제 이 모스타버가 좀 거론이 됐었는데 어. 사실상 여러 후보들이 계속 있었어요. 뭐 여러 후보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논란에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전시가 아니었고 형씨였다면. 그리고 또 이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 하메네이가 그냥 병으로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 예. 서거했다면 국사가 아니었다면. 이 무스타바가 뽑히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이슬람 공화국이 왕가도 아닌데 처음에 이제 이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을 때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 이슬람 공화국을 성립을 했을 때는 예. 그 누구보다도 이 세습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습점 이게 뭐 왕정도 아닌데 세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렸듯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47년 동안 이 이슬람 공화국 내에서 이제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뜩이나. 2009년부터 2009년에 큰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2017년, 18년은 계속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고 그때도 막 한 1,000명씩 죽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히잡 시위라고 하지만 많은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뭐 히잡 시위 뭐 그거는 뭐 여성들의 뭐 이거는데 히잡 시위는 단순한 어떤 젠더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여성 생명 자유 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여성 그리고 생명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거, 예. 민주주의
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자유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그때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은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시위대가. 500명이 죽고 하지만 6개월 동안 정말 이란 내 안팎으로 엄청나게 지속적인 그런 시위였단 말이에요. 그 요구사항이 되게 컸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란은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 안에 수많은 다양한 결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만약에 내세운다? 아들을 세습을 한다. 그러면 이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스타버는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이 모스타버가 어떤 이슬람 법학자이긴 하지만 등급 자체가 그렇게 높은 학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왜 모스타버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스타버가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 정통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야톨라라는 최고의 성직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이슬람 법학자로서의 어떤 뭐 그 법령이랄지 뭐 법적 해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크게 내놓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권위, 성직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진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란은? 후보가 될 만한? 그럼요. 그런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하메네이의 아들. 아들이었다. 그게 네. 컸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그냥. 지금 하메네이 아들이기 때문에 뽑힌 겁니다. 그냥 하메네이 그냥은 아들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죽었어. 미국의 공격, 이스라엘 네. 공격에 죽었으니 네.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이 계승하자. 근데 그 아들을 추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메네이가 살아 있다면 아들을 시키고 싶을 거니까 하메네이가 이리저리 힘을 써가지고 할 텐데 네.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하메네이는 죽었어. 살해됐고 어. 그럼 스스로가 나를 뽑아라라고 이해했을까요? 했을 텐데 그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쉽지 설명을 않을 것 조금 같고. 드리면 이건 왜 저런 이제 분위기가 이 만들어졌을까? 모스타파 하메네이 있고 음. 지금 좀 복잡한데 제일 위에 중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메네이 이제 최고 네. 지도자 이번에 서거한 그의 예. 부인 이번에 같이 이제 서거한 음. 그리고 이번에 요 지금 첫째인 모스타파 네, 저기 첫째고 장남. 네 그다음에 모스타버 이제 둘째. 둘째 어. 여기 셋째 넷째 어. 다섯째 어허.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아들이 이제 4명이 있고 딸이 이제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왜 장남이 아닌 이 또 모스타파가 둘째가 됐을까?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모스타버란 사람을 막 모스타파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이제 학자형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모스타파는 어떻게 보면 모스타파는 그냥 그야말로 학자, 둘째 아들은 학자형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첫째 학자형 아들. 성직자고 어. 모스타버도 성직자이긴 한데 아버지 뒤에서 계속 은밀하게 뭐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했던 그동안 권력의 옆에서 네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혁명 수비대와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친했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일종의 비서실 같은 데서 근무를 한 거고 그쵸. 둘째 아들이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혁명 수비대 뒤에서 담당이었나 이제- 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혁명 수비대의 관계가 더욱더 좋았다. 그럼 둘째가 좀 야심이 있었나 보네. 첫째는 진짜 말 그대로 성직자고. 그런데 지금 어떤 이제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스타버의 목소리도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했다. 누군지를 사람들도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워낙 뒤에 베일에 가려 있고 베일에 뒤에 있고 가려져 후보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여튼 뭐 정당성이나 뭐 학문적인 전통이 떨어지는데 많은 부분이 어떤 혁명 수비대와의 관계가 결정적이지 않았나라고 그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외신에 나오는 거 보면 막 강경파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처음만 아니었으면 좋겠어라는 사람이 됐다고 하던데 강경파라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까? 확실하지 2009년도에 박사 논문 때문에 네. 현지 조사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란
여성들이 같이 사는 그런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어요. 4인실에서 일부러. 예.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TV를 막 보면 이제 하메네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막 연설을 하면 다들 애들이 이렇게 여자애들이 여대생들이 꼬고 앉아서 언제 죽나 왜 안 죽나 막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 네. 그래서 왜 암이 세 그때도 뭐 암이 3가지 암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뭐 안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그 아들 뭐 그러면 다음에 차기가 누가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어때? 아들도 뭐 거론되는 것 같던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더 보수적이고 포악하다. 더 보수적이고. 네. 그걸 이제 외신에서 가장 이 사람이 보수 강경파다라고 예. 계속 주장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까 2009년도에 녹색 운동이라고 예.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진압하는데 이제 막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그런 부분에서 예. 그걸 이제 진압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놓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 강경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혁명 수비대와의 친밀한 관계가 그를 이제 보수 강경파다라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이란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란에 제가 아까 처음에는 뭐 최고 지도자가 신과 뭐 인간계 중간에 있어요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이 최고 지도자가 사실 그 1대 2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40년이 넘게 이 시스템이 거치면서 과연 그 이론상 가지고 있는 어떤 신과 그런 그 인간 사이에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바로 이제 혁명수비대의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혁명수비대. 예. 네, 원래 혁명수비대는 최고 지도자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네, 군대이잖아요. 그렇죠. 그 혁명수비대의 어떤 그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어떤 명령과 관련해서 모든 그런 보고를 대통령에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바로 이제 최고 지도자와 이제 직통적인 하고만 해요. 네. 이 혁명 수비대는 군대가 이제 군이 있고 예. RTC라고 하는 일반 군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이 혁명 수비대는 그야말로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호하는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수호하는 정예 부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설계 당시에는 1979년 설계 당시에는 최고 지도자가 IRGC 측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명령을 하면 어떻게 보면 혁명 이념의 이제 수호자라고 할 수 있고 정치 불개의 원칙이 있었고 성지자를 어떤 통치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이었다면 제가 한 5, 6년 전에 한참 뭐 이제 후계자 누가 될까 이제 저도 이제 고심을 하면서 그때 한번 페이퍼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계 뭐 서구에서 혹은 뭐 카타르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후계자 이번에. 누가 될까요? 예, 그 전에 한 5, 예전에. 6년 전에.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어떤 얘기 한 학자의 그 저는 멘트가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아마도 최고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할 수 있다. 이미 이런 권력,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들이 이미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지도자를 앞에 내세우고 실권들을 IRGC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뭔가 이번에 이제 뽑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썰들이 나오는 것이 뭐 혁명 수비대가 압박을 했다. 이 뭐 모사바를 뽑게 굉장한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이 일면 이제 그 말이 된다고 저는 혁명 생각합니다. 수비대가 갖고 있는 이권들이 있어요? 네, 이권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찾을게요. 예.
이 혁명 수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초기에 뭐 시위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번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도 그렇고 아 정말 드디어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도 계속 어떻게 될까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질문을 했죠. 예. 뭐 주식이 묶여 있는 사람도 질문을 하고 뭐 학생들도 질문하고 그렇죠, 많은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어떤 이란의 개방과 자유와 정말 새로운 이란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너무 견고하고 지금 전쟁을 봐도 이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야, 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대에서 저렇게 버틸 수 있는 도대체 저 이란이랑 나라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이란이라는 국가가 무너지기가 참 어려운 시스템인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야당과 같은 그런 반대 세력들이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예. 세력화되지 야당이 못했어요. 아니다. 아예. 네, 우리 같으면 뭐 한번 여당이 되면 야당이 되고 이쪽 당이 되면 저쪽 당이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런 그 실권을 장악을 하는데 이란은 이미 47년 동안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 그 반대파에 있는 개혁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해외를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시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해외에서 독일, 캐나다, 뭐 캐나다도 밴쿠버, 토론토, 로스앤젤레스, 미국, 유럽 전체에서 엄청난 수의 디아스포라들이 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란 내에서 어떤 이란이 원하는 공화국이 원하는 시스템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시스템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학생 운동하다가 잡혀갔다가 뭐 난민이 되는 사람 예. 여러 이제 망명객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반대 세력들이 그 없다. 힘이 너무 구심점이 약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IRGC 즉 혁명 수비대의 존재입니다.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떤 그 정권이 전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고 총을 겨누는 시위대를 향한 그 총이 예. 다른 촛불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 IRGC가 단순히 군대였다면 계속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기대를 하기를 트럼프가 이 IRGC 안에 뭘 심어놨나? 심어놨나?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 근데 지금까지 안 보여요. 지금까지 안 보이는 게 이제 큰 문제고요. IRGC는 단순히 어떤 군사력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을 그 세타드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거대한 그 국가 경제 일부분을 이란의 어떤 기업의 70%가 이 혁명 수비대의 산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영 기업들? 네. 이 세타드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요. 세타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세타드는 1979년 이제 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막 해외로 떠나고 그리고 시스템에 맞지 않으니까 망명한 그 사람 그리고 왕가 재산도 있고 많이 혁명 이후에 막 몰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을. 네. 그리고 해외 망명자들이 남기고 간 이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세타드라는 기관이었습니다. 1989년도에 이맘 호메인이 사망 직전에 이제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이 세타드는 주로 뭐 종교적인 소수자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 유대교인, 뭐 바하이교들 다 나갔겠죠. 그런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압류해서 뭔가 이 세타드라는 자산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2013년 로이터 조사에 의하면 이 자산 규모가 약 950억 달러. 950억 달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후 추산치가 더 올라가서 뭐 2천억 달러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르는 그 권력이 숨겨놓은 그런 돈이죠.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사실은 최고 지도자의 어떤 권력에도 쓰였지만 그걸 관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혁명 수비대인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 대장이 누구예요? 저 사람 실세네 보니까. 계속 지금 죽어가지고 아 지금 혁명- 누가 대장인지 몰라요 지금. 네, 지금 제가 뭐 외우면 또 죽고 외우면 또 죽고 계속 지금 최근까지 또 그 폭사해가지고 혁명 수비대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이게 한 2, 30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19만 정도 네, 된다고 한 20, 네, 그 정도 네. 만들어라고 내가 얘기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최고 지도자가 보다 사실은 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이 경제적인 권력을 이들이 쥐기 때문에 그 배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그 혁명 수비대는 최고 지도자의 시스템이 없으면 자기들도 밥그릇이 없어지는 딱 그런 구조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앞에 세워야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예. 제가 따온 건데 예. 재밌어가지고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예. 제가 한글로 이제 그 자동 구글 번역한 거를 똑같은 사진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예. 제일 위에는 그 모스타버가 이제 최고 지도라 선정이 됐다, 선출됐다. 두 번째는 그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국민들도 잘 모르고 목소리도 한 번도 안 들어. 몰라. 우리도 그는 몰라. 누구인가?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충성 맹세를 해요. 국회의장 충성 맹세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충성 맹세하고 육군이 충성 맹세하고 국군 총참모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대통령?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페제스키안인가 그분. 네, 페제시키안의 환영의 그런 그 충성 맹세는 처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한 2시간 뒤에 그제서 올라왔어요? 이제 대통령 뒤늦게 쓰기 싫었었나? 그래서 사실은 이 혁명 수비대가 사실은 뭐 IRGC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시대라고 제가 감히 썼지만 예. 겉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쓴다면 사실은 이란 대사관에서 보시면 펄쩍 뛸 멘트지만 이번 최고 지도자의 선출에 사실상 IRGC가 많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바로 가장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걱정하는 포인트네. 두려워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근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혁명 수비대의 이권이 있고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강경한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시켜 줄 만한 최고 지도자가 나오면 좋으니까 그 하메네이의 차남이 강경하니고 우리도 얼굴도 서로 잘 알고 네. 뭐 베스트 파트너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프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세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라고 아니죠.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아니죠. 어. 한번 요 그림이 보여주는 예. 또 이게 그 시아 이슬람의 순교 서사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이란에서 제가 처음에 이란 갔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예. 우리는 만약에 그 어떤 이슬람 국가를 가면 누굴 영웅화하고 누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것 같으세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 그 말고 이 꿀안에 나오는 사람 중에 꿀 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존경받는 사람이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존경받듯이 그들의 역사에서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가 성경의 예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함마드일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란 갔을 때 되게 좀 의아했던 것이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뭐 칭송이나 네, 영웅시는 별로 없고 이맘 후세인 또 누구냐면요 무함마드의 손자예요. 예. 무함마드의 손자인데 어떻게 보면 시아 이슬람의 그 시작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작은 알리고 또 알리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예요. 예.
아무튼 그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 이맘 후세인 그 시아 이슬람의 상징은 뭐냐면 이 순니 무슬림에게 잔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아슈라라고 하면서 그 시아 무슬림에게 가장 중요한 애도 순환극이 이제 이맘 후세인이 그러니까 무하마드의 손자의 이맘 후세인이 순니파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아슈라 달에는 한 달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샤히드라고 하면서 순교자, 순교라는 이 서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한민족의 뭐 정서는 한이다 뭐 이런 것처럼 순교를 인한 애도, 슬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입니다. 시아 이슬람에서. 가장 영웅 스토리에 딱 걸맞는. 그렇죠. 영웅은 순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유관순, 안중근 뭐 이런 분들 다 그런 그렇죠. 그런 분들이지. 싸우다 죽는 분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메네이가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이번에 폭사함으로써 네, 순교자가 그냥 됐고. 병사가 아니고 싸우다 죽었다. 네. 이 시아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순교한 가족의 애도, 순교한 가족의 슬픔, 순교자의 가족이네. 순교자의 가족. 세습이 아니에요. 그냥 폭격 왜 맞아서 세습? 죽어도 다 순교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를 죽이러 가서 죽인 게 아니라 완전 그냥 길 가다가 총 아니요, 맞았어도 이거는 순교인 최대의 거예요? 순교죠.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란 국민의 최대의 적인 누구예요? 트럼프가 죽인 거잖아요. 네타냐후가 죽인 거잖아요. 가장 큰 그 이란 내부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사탄이 아니에요. 그레이트 사탄. 그냥 아예 적이 아니에요. 상정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대한 적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적으로부터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죽음을 서거되셨어요. 하기야. 이 시아 이슬람의 폭격을 근본이 그 순교란 말이에요. 순교와 애도의 모든 서사가 사실 이란 시아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짜. 뭐 그래서 갑자기 더 영웅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세습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대를 이은. 네, 순교자의 저항의 어떤 순교를 이어받는다. 터번이 무슨 색이에요? 지금 검은색이죠. 예. 터번이 흰색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네. 검은 색깔인데요? 터번 색깔이. 네, 이 모스타버 하메네이의 그 앞에 보면 세예드, 그게 세이에드. 바로 무함마드의 자손. 어. 뿌리가 쫙 올라가면 무함마드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만 그 세예드라고.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예드만 검은색 터번을 쓰고 있어요. 혈통이 다르구나. 혈통이 여기는. 달라요. 충분히 이 정통성을 이제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포스터 보니까 막 이 하메네이가 하얀색 로브 이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약간 천사가 벌써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서 하얀색 가운을 입고 또 아들에게 계속 뭘 전하는 그림들이 오늘부터 엄청 계속 많이 나오고 지금 있어요?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계승 작업이 시작됐구나. 그럼 그러니까. 약간 이슬람 종교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저걸 거부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저 최고 지도자의 선출을 뭐 이런 선출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이란 내에서. 그럼요. 있을 수 아까 제가 있겠지만. 30%는 보수 강경파들이고 국민들도 한 60에서 70%는 빨리 이 시스템 벌써 이제 구호가 그 전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하더니 벌써 오늘 모스타버에게 죽음을 또 이제 어디선가 그런 이제 구호도 동네에서 나와요. 동네에서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각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전쟁을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이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것 같아. 뭔가 이란의 어떤 자유와 이제 새로운 어떤 정권과 그렇지. 정말 저는 사실 그 이쪽도 이란 이란이고 이쪽도 이란의 이란인데. 국가가 저에게는 굉장히 애증의 그렇지. 관계거든요. 그러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두바이 가서 뭐 브루즈 알 칼리파 막 이런 막 빌딩 보고 막 분수쇼 보고 아니면 사우디도 이번에 제가 1월에 다녀왔었는데 막 사우디도 이 MBS의 과감한 그런 개혁으로 엄청난 발전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와 이란은 그 우리나라의 한 뭐 7.6배 되고 전체 한반도의 7.6배 되고 사람들도 굉장히 그 지식도 높고 학력도 높고 그 인적 자원도 크고 인구도 예. 9천만 명 되는 이 포텐셜한 나라가 아. 어떤 종교적인 어쩌다가. 시스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너무 정말 안타깝고 저는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빠르게 미국과 이런 협상을 잘해서 지금 이란 제가 두바이 갔더니 막 이란 시장만 풀리면 정말 달려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만큼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인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이 시스템을 싫어하고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문제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유지되고 있고 아까 그 프로님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계승회와 서사의 그런 순교의 서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수립 이후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그러니까 한 80년대부터 이 세대들은 이슬람 공화국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이슬람으로부터 멀어져 멀어진 있어요. 세대가 되었다. 가슴으로는. 네. 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너메 코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이름으로 자꾸 자신들의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와 신이 지겨워 이젠. 이런 것들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표적으로 만약에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사우디나 뭐 터키나 이렇게 무슬림 여성들을 보면 이 히잡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정말 나는 이 히잡을 씀으로써 나는 신에게 더 가깝게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히잡을 쓰죠. 네. 근데 이란은요. 그 안에 뭐 지금은 조금 뭐 히잡 시위 이후에는 조금 풀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란 상공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갈아타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맘 호메이니 공항에 거의 다가 이제 착륙 직전입니다. 여성들은 이슬람식 복장을 준수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히잡 쓰라는 거예요. 이제 다 왔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주섬주섬 막 꺼내요. 그래서 이제 써요. 이란에서 또 두바이로 갈 때는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그 기내에 가자마자 다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슬람이란 종교가 종교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형식으로 강요와 남아있구나. 형식 그리고 이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도 이란 안에서도 나는 좋아라고 하면서 차도르도 쓰고 뭐 더 보수적인 히잡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결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는 뭐 전쟁의 어떤 아픔이랄지 고통은 사실 그 개혁파든 보수파든 다 같이 그 느끼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굉장히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이란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씁쓸한 그런 순간이죠.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답답해. 말씀하셨던 대로 혁명 수비대가 네. 결국은 그 둘째 차남을 최고 지도자로 지지했다. 뽑았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 하여튼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말은
혁명 수비대가 굳건한 이상 차남이 만약 제거된다면 또 다른 그런 말 찾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명 수비대라는 시스템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네. 미국이 기대하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는 맞습니다.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만 우리도 그랬잖아. 명 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시스템 없애냐고. 우리도 갑자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순간 무력을 갖고 있었던 보안사령관이 그냥 왕이 됐잖아. 어. 그래서 이게 미국이 굉장히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딱 공격이 시작됐을 때 예. 그 그러네. 안에서 무슨 이슬람 뭐- 혁명 수비대 누군가 굉장히 그 수장을 뭔가 포섭을 했. 근데 얼마 포인트는 전에 혁명 수비대인데 혁명 수비대 한 명이 사형당했어요. 아 누가 내부에서? 그 안에서 네, 내부에서. 그래서 뭐 얼마 어쩌고 전에. 뿌락지가 잡혔나 뿌락치라고 보다.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바로 사형당했거든요. 어. 지금 거의 즉결 심판처럼 이제 사형을 그럴 당했어요. 수밖에 없는 게 혁명. 계속 그 사람만 살아남았대요. 모든 폭사 때마다. 그러면 하나만 아이고. 혁명 수비대도 결국 공무원일 거 아닙니까? 월급 그렇죠. 받는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전쟁이 조금 지속되면 이란의 경제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뒷돈이 엄청 많다고요. 뒷돈이 아니 그렇지. 뒷돈이 많구나. 그 이번에 그 어. 연말과 이제 연초에 있었던 그 시위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버저르 아. 상인들이 뭐 환율 때문에 나왔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예. 그것보다도 이 시스템 자체, 이 부패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것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불만 때문에 나온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혁명 수비대 그 고위관직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한국과 좀 오늘도 어떤 이제 이란계 어떤 교수님이랑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한국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학벌 그리고 그 학력 그 좋은 대학 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거기는 이란- 어떤 대학이 제일 좋아요? 테헤란 네? 테헤란대. 테헤란대 아니 뭐 테헤란대 혹은 의대 거기도 한국이랑 똑같네. 완전 똑같다. 테헤란 그래서 대학이 재수- 아니라도 의대. 재수 삼수 이제 어. 재수 삼수하는 이제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금수저. 금수저. 야, 완전 한국이네. 근데 뭐 울분을 토하는 것이 점점 가면서 이 혁명 수비대가 이제 권력을 계속 더 이제 아까 예. 보여드렸듯이 예. 더 장악을 하면서 이 뭐 순교자들 혹은 이 혁명 수비대 자녀들에 대한 그 입학 정원을 훨씬 높인 거예요. 네. 비율을. 아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막 이제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끝장판이거든요, 이란이. 혁명 수비대 쿼터 높인 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내로남불의 끝장판인 게 막 이제 뭐 이란 사람들한테는 막 탄압하고 뭐 히잡 안 썼다고 정말 죽이고 뭐 이렇게 예. 하면서 자기 딸 아들들은 다 캐나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페라리 몰면서요. 혁명 수비대. 혁명 수비대. 아하. 그리고 성직자들, 아하. 고위 성직자들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들은 정말 이걸 봤을 때 이제 속 터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예. 뭐 이게 잠시 야. 꿈이지 요거를 조금 괜찮겠다는데. 보여드리면요. 혁명 수비대를 없애야 이 되는구나. 모스타바를 이제 강경파로 이제 보는 근거가 바로 이제 제시피오의 협상 당시 반대 로비를 주도를 했다. 했고 꾸드스군이라고 하면서 솔레이마니 또 트럼프 일기 때 폭사시킨 이라크에서 폭사시킨 혁명 수비대의 리더였잖아요. 네, 꾸드스군의 수장이었던 이제 솔레마니 사령관과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했고 강경 시위를 이제 진압하는 배후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 저항의 축 전략 그래서 뭐 하마스랄지 헤즈볼라랄지 이런 대리전 노선을 유지하는데 계속 이제 주장을 했고 미국과 이스라엘과는 어떤 타협도 하지 강경파겠지 뭐 미국이 네. 잘 알아보고 강경파라고 네, 했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IRGC가 이제 강경파 지도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전쟁 장기화가 아닐까라는 아이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약간 좀 마음이 아픈데요. 좀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참 이게 이란도
이 두 인물 오른쪽 인물 아시죠? 네. 레자 팔레비 왕세자라고 예. 불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조와 그런 협상이 있었던 이 레자 팔라비가 1월 8일에서 10일 사이 그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모든 그 국민들이 일동 단결해서 거리로 나가라. 정말 지금이 바로 이슬람 정권을 끝내야 될 시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지도하에 리더십 안에 이제 거리로 나갔다가 뭐 수천에서 뭐 수만 명 정도 이제 뭐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죽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사실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예전에도 어떤 정치적인 균열이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앞으로도 더 강해질 거예요. 더. 그래서 이란에 어떻게 보면 다가올 수 있는 두 미래를 말씀을 드렸을 때, 예. 뭐 권력과 저항의 두 얼굴이라고 했을 때,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른쪽은 그 기존의 왕의 아들이 왕세자. 그렇지. 또 이번에 된 이제 모스타버는 혁명의 아들. 최고 지도자의 아들. 두 아들들이 참 이게 아이고, 왜 이렇게 아이고.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들이 지금 보수 강경파가 미는 각기 다른 리더십 그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네. 사실 왕세자 레자 파hla비 같은 경우는 무하마드 레자 샤 파hla비의 이제 아들이고요. 예. 뭐 윌리엄 칼리지 정치학을 나오셨대요. 그래서 뭐 미 공군 그러니까 뭐 해외로 간지 너무 오래 미국으로 간지 너무 미국 사람이네. 오래돼서 완전 미국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이제 살고 있고 세속적 뭐 자유민주주의, 입헌군주제 또는 공화정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레자 파hla비를 사람들이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 2022년 그 여성생명 자유 운동 때도 레자 파hla비를 연호하는 시위대는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막 사자기 들고 나오면 그 여기 나왔던 이란 그 여성 유학생들이 그거 지금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다. 지금 지금, 그 분위기 아니야. 지금 분위기 왕정 부활 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아저씨들 그 이란 아저씨들 막 화내고 막 그렇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쓸쓸히 이렇게 깃발 들고 뒤에 가고 했었는데 이 레자 팔라비가 갑자기 이번에 부상했죠. 부상을 하는 거예요. 야당 지도자가 진짜 없는 거야.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옛날 왕정을 다시 꺼낸다는 게 저는 안 먹힐 것 같아요. 저거 말고 그런데 없는 레자 팔라비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왕정으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다. 난 민주주의야. 난 민주주의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도 아니다. 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만 이 과도 정부에 내가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정 그 시위 때도 그러고 지금도 많은 이 시위대나 아니면 지금 이슬람 정권의 종식을 원하는 이들은 예. 레자 팔라비의 이제 그 사진을 계속 걸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개혁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나마 레자 팔라비가 좀 와서 어떤 과도기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점점 좀 이제 멀어지고 있고 아까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말씀드렸듯이 하메네이 아들 뭐 곰신학교 나오고 테헤란에 살고 있고 보수 이제 강경파 신정 체제의 수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공개 활동으로는 레자 팔라비는 사실은 굉장히 활발한 그런 미디어 활동을 했었고 예전부터 이란 내에서는 독특하게 그 디아스포라들이 만드는 방송을 이란 내에서 비밀 안테나를 달아서 그걸 시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같으면 KBS나 뭐 MBC나 이런 데서 방송을 만들어서 해외 교포들이 봤잖아요. 미국 교포들이.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르게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뭐 두바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뉴스도 만들고 예전에 망명했던 가수도 데뷔를 하고 영화 배우도 나오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만드는 방송이 이란 내부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거꾸로. 네. 이란을 떠난 분들이 해외에서 만든 네. 콘텐츠가.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그 안에 탑 20이 다 있어요. 그때 유행하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유행하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다 어디서 왔냐? 이 디아스포라들의 새틀라이트 위성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와서 예. 또 파티에서 이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두바이에서 하면 이제 콘서트 보러 이제 가고. 두바이 가고 뭐 아제르바이잔 가고 그런 식으로 레자 팔라비는 끊임없이 그러네. 뭐 예를 들면 노루즈라고 하면서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스타바는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극히 비공개 사진 발언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지 기반으로는 레자 팔라비는 뭐 디아스포라 당연히 뭐 세속적인 중산층 이상의 어떤 민주화 뭐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그 지지하는 그런 청년 세대들 뿐만 아니라 개혁파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지 기반은 그렇고 사실은 레자 팔라비가 포스트 이슬람 공화국 상징적인 구심점을 자처를 했고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참 아이러니한 게 전쟁 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47년 동안 그 안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냥 인터넷도 다 끊어버리고 예, 통신도 예.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개혁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저히 우리 내부에서는 안 돼. 해낼 수가 없다. 외부의 그래서 힘이 필요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외부의 힘과 가장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레자 팔라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점점 안타깝게도 이제 레자 팔라비라는 글쎄 모르죠. 뭐 이 또 전시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체제 외부의 전환이 될지 아니면 현 신정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제 모사바 하메네이의 어떤 후계 소식을 듣고 어떤 개혁파 그리고 뭐 개혁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과 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예. 굉장히 절망하면서 심란하죠. 하메네이는 그래도 80 막 뭐 몇 세까지 가가지고 이제 별로 힘이 없었는데 이제 아직 새롭게 60도 시작. 안 됐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종신제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을 하겠네, 몇십 년을. 만약에 지속된다면요 정권이. 그래서 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저희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걸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 순교자의 혈통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듣보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름도 못 들어본 목소리도 못 들어본 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렇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 그럼요. 받아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하여튼 해야 돼. 이란은 지금 이제 그냥 신정 체제니까.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 최고 권력은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혁명 수비대가 최고 권력이 된 듯하며 그들이 혁명 수비대가 추대하는 미니까 뭐 그냥 간다. 차남인 모즈타바가 하메네이. 네. 되고 있는데 혹시 미국의 협박대로 그가 제거되더라도 혁명 수비대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지도자를 계속 세우면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네. 내가 혁명 수비대라도 이걸 우리가 정권을 잡지 않고 이걸 내주면 자기들이 뭐 자기들이 그럼 애매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비밀리에 있었냐면 제가 너무 좀 약간 웃겼는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언론사의 그는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었어요. 누구인가? 그의 깊은 뜻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만 전해지고 있다. 그의 영적 수양과 내적 성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만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기자가 비꼬았네. 모른다는 뜻이네. 네, 진짜 그리고 아무것도 알려준 게 뭐 없다. 이 사람의 공은 뭐 딴 건 없었어요.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 수강생이 400명을 넘었다. 1,300명이 수강 등록을 했고 그냥
이거 뭐지? 뭐 이런 아하. 참.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도 잘 안 알려진 사람이군요, 정말. 네, 오늘 알겠지. 3시 한 3시니까 한 오늘 9시쯤에 그 이란 전체 이렇게 그뭐 축하연을 네, 막 네. 할 거예요. 광장으로 나올 텐데 지금 문제는 이제 하메네이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식도 아직 치르지 못했잖아요. 이미 그 무슬림들은 그 죽은 지 한 24시간 내로 빨리 묻어야 되거든요.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거대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뭐 지금 전쟁 위기여서 혹시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걸 맞으면 안 되니까 지금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사실 이런 뭐 그야말로 이런 한번 공개적으로 나와서 뭔가를 그러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오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표적의 대상이 되니까 네. 참 이 이란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스피치도 하고 하긴 해야 될 스피치도 텐데. 하고 해야 되는데요. 허허. 그래서 뭐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 제대로 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우선은 이렇게 조금은 지켜봐야 되고 며칠은 지켜봐야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길어지겠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거 아닙니까? 이란은. 그렇죠. 네, 그렇죠. 일부는 뭉치겠죠. 일부는. 혁명 수비대. 자중질환.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바라는 그림은 이란 내 자중질환일 텐데. 분열일 분열. 텐데. 분열이 아니네. 근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제 우리가 하메네이까지 죽였는데 왜 왜 너희들 왜 이렇게- 내부 공개 안 하냐라고 어. 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란에서 인터넷이 다 끊겼거든요. 근데 그게 전쟁 때문에 끊긴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끊어놨어요. 원래.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거는 이 와중에 혁명수비대가 죽여놓고 이거는 미군의 미사일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포장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뭐 봉기하라라고 하지만 막 폭탄이 떨어지고 나갔다가는 시위를 그러네, 나갔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쪽이 거야. 죽여놓고 이거는 뭐 이스라엘 어. 폭격에 의해서 이 사람 죽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나서서 봉기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봉기를 그러네. 하겠습니까? 그러네. 근데 뭐 1월달 그러니까 좀 지금 안타까운 거는 그 12월 말과 1월 초에 그 데모를 했을 때 예. 저는 그 또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버저를 상인 쪽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도와주기로 했어. 어허. 근데 안 도와줬잖아요. 뭘 도와줘? 아무런 좀 그 늦었지. 계속 트럼프가 좀만 죽이면 사람들 사망자 나오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했지. 거야 했는데, 하면서 어. 벌써 한 수만 명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2월 뭐 어. 이번에 28일이었나요? 네, 네. 그때 이제 처음 한 시작이 거니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아직 이스라엘이 뭐 탄도 미사일이 준비되지 않았다. 뭐라는 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썰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줬어야죠. 그 내부 한번 그렇게 크게 이제 공격, 나갔다가 지금 뭐 거의 수천에서 수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네. 그 트럼프가 원하는 내가 수장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그럼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네. 아하. 그래서 더 진짜. 복잡하다고 혁명 생각을 수비대도 합니다. 살아 있고. 쉽지 않네. 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란은 그 미군 지상군이 혁명 수비대랑 싸워야 되겠네. 네. 완전 그러려면. 네. 네. 진짜. 그거네. 그래서 정말 크루드 크루드 갖고 택도 없겠네. 아니 크루드 지금 잘 그냥 살고 있고 크루드는 이미 여성 생명 자유 때 그 데모했던 사람들도 너무 많이 죽이고 이란에서 감옥도 너무 많이 가서 뭐 저는 도대체 누구한테 자꾸 들어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상군 이야기를 정말 미군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군이 들어가면 감내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하기는 싫고 쉽지 않은 선택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여전히 많네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어. 그러나 또 잘 어울려 보려고 하는 그 두 조합어를 가지고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란이 이제 국민들하고도 좀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알겠습니다. 또 상황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변하면 또 한번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였습니다.